야반도주는 제가 또 들어봤지만 이 국민의힘에서는 참 야밤에 뭐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야반 제명은 처음이네요. 네. 이게 야밤에 또 제명 사태가 또 일어났단 말이죠. 요 설명 요 뭡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야밤에 이런 발표를 해갖고 사실 쓰는 기자들도 짜증나고 네. 힘들고 이런데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네. 사실 1%도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예상 못하셨어요? 네. 제명 아, 정말요? 네. 저는 제명 결정을 하리라고는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징계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예. 왜냐하면 당무감사위에서 가족들이 쓴 것은 명백해 보인다라는 이제 결론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소한 관리 책임은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였고 또 이제 가족이니까. 네. 근데 법치국가에서 본인이 하지 않고 가족이 한 일을 가지고서 판결을 내릴 수 있나? 그 사람한테 처벌할 수 있나? 저는 그건 좀 상식 바뀐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당에서는 그러면 그걸로 이제 끝내든지 네. 아니면 정말 징계를 정말 한다면 무슨 뭐 경고든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수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기대하고 또 예상을 했었는데 제명은 이제 4단계거든요. 탈당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그다음에 이제 경고 경고.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저는 당원권 정지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3개월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당원권 정지가 이제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굉장히 무거운 징계거든요. 아 그렇네요. 선거 코앞이기 때문에. 네, 본인은 이제 보궐선거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전 네. 대표는 당원권 정지시키면 이제 그거 이제 무산시키는 거니까.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네요. 그런데 이게 그걸 이제 2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제명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고위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네. 최고위가 뭐 극단적으로는 부결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보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그 여지는 남아 있지만, 그렇군요. 네, 그 가능성이 예.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지금 일단 윤리위가 정정문을 또 냈어요. 네, 네. 윤리위 어제 이제 처음에 첫 보도에서는 피조사인 즉 한동훈 전 대표죠. 피조사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이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직적 활동글은 그 내용과 활동 경향성으로 볼 때 당헌 당규 위반이 분명히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즉 가족이 쓴 거는 당헌 당규 위반이 확인이 된다이고 그에 앞서서 피조사인 즉 한동훈도 게시글을 작성한 걸로 판단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정정문을 냈습니다.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결정문 정정 안내 2016 1월 14일자 중앙윤리위원회 결정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 징계 대상자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고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징계 대상자 명의 계정으로 게시글이 작성된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긴급하게 작성, 배포된 결정문인 점 감안하여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런 일단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정말 정치적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문 같은 것들은 거기 오타도 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오타가 아니라 지금 오류가 지금 발생을 한 거잖아요. 네. 여기서 지금 밝히고 있는 거는 한동훈의 즉 쉽게 말하면 한동훈의 아이디로 글을 쓴 거는 확인이 됐다. 우리가 IP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같은 IP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이 IP가 활동을 같이 했더라. 즉 그러니까 가족 관계나 뭐 친구 관계 이런 같이 모여서 작업을 하는 걸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아이디가 글을 쓴 거는 맞다. 그런데 이게 한동훈이 썼는지는 확인을 못한 거잖아요. 그 아이디로 글이 작성됐다고 해서. 근데 그걸 마치 한동훈 전 대표가 글을 쓴 것처럼 발표를 한 이제 문제점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명이인의 한동훈은 동명이인의 한동훈이 아니라 IP도 그렇죠. 공유하고 뒷자리가 똑같은 한동훈 전 대표가 맞다. 맞습니다. 그러나 네. 한동훈 대표가 그 아이디로 직접 썼다라는 것은 증명할 수 없다. 그렇죠. 이거 이제 약간 조금 그 중간 과정이 좀 비어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렇네요. 비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제 정정문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그 윤리 결정문은 제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읽어봤는데 네.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결정문에 이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한동훈 전 대표 이제 가족들이 6개의 계정으로 2개의 IP를 이제 공유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까지 이제 확인이 된 건데 쓴 문체라든가 또 뭐 시간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을 그 고려하면 예. 한 사람이 쓴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아, 예. 한 사람이 거의 다 이제 쓴 것 같다라는 그 심증이 들어 있어요. 여기 이제 그게 누구냐? 합리적 의심이다, 합리적 의심이다라는 표현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조사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문장에는 그게 한동훈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본 윤리위원회는 밝힐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사실 모순이 되는 건데 그렇죠.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면 복합적으로 고려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다 쓴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의문이었어요. 그게 심증의 영역을 가지고 그렇죠. 법정은 증거를 가지고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네. 지금 법정인데 예. 그냥 심증과 합리적인 의심과 복합적인 고려를 가지고서 선고를 내려버릴 수 있는 것인가? 네. 이게 이제 저의 첫 번째 의문이었고 네. 제 상식에는 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썼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이 제명에 해당될 정도의 그런 행위인가? 네. 저는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그걸 자기가 여러 계정으로 썼다면 네. 잘못한 일이죠. 네. 망신당할 일이죠. 아, 당 망신. 대표가 그게 뭐냐? 그러게. 망신당할 일이고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일이지. 네. 그것을 당에서 내쫓아 버릴 정도의 제명을 할 정도의 우리 역사상 누구 학살했다 뭐 이런 정당에서 했을 때 그건 공천 안 주는 게 학살이에요. 네. 근데 제명시켜 버리는 건 저는 제 기억엔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정도의 이게 그런 거에 해당하는가? 그게 저의 두 번째 의문입니다. 이게 지금 당에서 일종의 사형 선고를 내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형 선고죠. 저는 이 당에서 사형 선고 내린 거라고 그러게요. 생각을 하거든요. 당 대표를 했던 네. 사람을 제명하는 건 처음 네. 보는 것 같아요. 대법원 판례에도 예. 이 당 제명을 할 때 그 어쨌든 본인의 정치 생명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엄밀성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엄밀하고 내밀하게 네. 잘 네. 심사해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고 당장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아내인 08HK 김 해경군 김 씨. 씨랑 지금 예. 상당히 유사해요. 네. 당시 경찰 조사에서도 이거는 김혜경 씨가 맞다라는 결론까지 냈습니다. 네. 그럼에도 그 안건을 민주당에서는 뭐 제명 내지는 그 심사조차도 하지 않았죠. 네. 그런 비유가 되는 거고 당장 민주당의 김병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았다거나 불법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명당하는데 이건 이제 그 중간이 살짝 비어 있는 이런 논리로 제명한다라는 것은 글쎄요 후폭풍이 더 커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금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해경군 김 씨의 논란은 이제 친문파와 이 친명파가 크게 갈등했죠. 갈등하는 그 맞죠. 시발점 역할을 그렇죠. 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막 비하하는 글들 네. 막 트위터 엄청 썼잖아요. 그때 이제 결정적인 것이 이재명 그 이제 저 해경군 김 씨가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그 취업 특혜에 관한 얘기를 꺼냈어요. 그 얘기도 꺼냈죠.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걸 따지려면 특혜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해경군 김 씨의 댓글이 네. 이게 허위 사실에 기반한 건지 아니면 사실적시인지를 따져보자. 이게 친문을 결정적으로 건드린 겁니다. 감히 황태자를 건드려 그렇죠. 이제 이래가지고 그때 네. 이렇게 되는. 진짜 이상한 기술들 많았거든요. 뭐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글도 있었었고 뭐 그렇습니다. 세월호 뭐 시체팔이라든지 네. 이상한 글들 진짜 많았는데 네. 근데 민주당은 그걸 윤리심판원에 제소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단지 그 정치적 갈등으로 보고 안 했죠. 근데 이걸 이제 국민의힘은 유사한 사례이지만 이걸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가져갔다라는 거 그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핵심인 것은 설령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막 정말 저질의 댓글을 썼다고 치더라도 일단 확인도 안 됐습니다만 치더라도 그걸 갖고 지금 당에서 일종의 사형 선고인 제명 결정이 나올 만한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저 궁극적 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네. 그 부분이 그 과하다 일단 과하다. 네. 그걸 제명을 시킨다는 거 과하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 의문은 지금 이 시점에 이게 지금 선거 지금 5달 남았는데 네. 근데 이 시점에 어쨌건 우리 당에 상당한 지지 세력을 갖고 있고 국민들의 꽤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한 정치인을
제명을 시켜가지고 잘라내 버리면 그것이 이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서 해도 될까 말까 한 때인데, 근데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곳은 상당한 저는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거 가지고 당장 이제 당에서 엄청난 내분과 내용이 일어날 거 그렇겠죠. 아닙니까? 이 뭐 강선훈이 무슨 뭐 김경인이 뭐 저기 이해훈 뭐 김병기 다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지금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정말 희대의 악행들을 하는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안 오르고 있는 건 왜 그러냐. 이래서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더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근데 위원장님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네, 싶은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한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당 이름 바꾸는 것과 국민의힘의 내용이 지금 맞물리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 신문은 과격한 표현은 아니지만 내부 분열 조짐이 보인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내홍과 내부 분열은 좀 결이 다른데 내부 분열은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이런 뜻까지 포함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이제 지금 제가 그 예단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고,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적으로 이제 다툴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그 다툴 만한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본인이 했다는 걸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징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그거를 기대하는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 측이 그러면 아마 최악의 경우에 뭐 분당을 해서 당을 만들 것인가? 네. 그 쉬운 일은 사실 쉽지 아닙니다. 않아요. 네. 또 선거를 앞두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이 따라 나가서 당을 차린다 그러면 네. 그 당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은 그 네. 당협위원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네. 그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지금은. 시기는. 네. 그런 거기까지는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동훈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드는 게 아니 이 단계 문제는 본인들의 이제 본인이 썩건 안 썩건을 떠나서 본인 그때 연루설 나오지도 않았을 때고 가정 문제만 갖고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 이분은 무슨 뭐 아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실수를 안 한 분입니까? 인간이 살다 보면 특히 정치인은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아 우리 가족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를 내가 뒤늦게 확인을 했다. 내가 굉장히 부끄럽다. 그러게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되는 문제 아니었어요? 아니 정치인들 많이 쓰는 표현 있잖아요. 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네. 크게 사과드리고 네. 뭐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그렇게 하는 순간 당무 검사 결과를 수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아직은 거시기하다 한 것 같아요. 계엄도 이상하지만 예. 특검도 이상한 것처럼 2호선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도 이상하지만 네.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가 완전 무결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가족 명의 아이디가 분명히 확인이 됐으면 죄송합니다. 맞네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나를 비난해달라고 하면서 이것마저도 본인의 정치적 부양의 기회로 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지금 본인이 스스로 만든 것도 있다. 그리고 당 내에서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대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 입장 표명해라 이거. 네. 책임이 있다 분명히. 네. 그러면 그걸 듣고 어느 정도의 뭐 정치력을 발휘해서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완전히 처음부터 조작된 함정 감사로 본인이 완전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하면 그럼 저쪽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불신과 미움이 계속 쌓이니까 제가 왜 이걸 어젯밤에 새벽에 이렇게 발표를 했을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윤석열 사형 구형 이 뉴스에 그냥 이거를 그냥 묻어서 가버리려고 한 게 아닌가. 장동욱 대표 체제에서는 그냥 야 같이 그냥 한동훈까지 묻어서 같이 보내버려. 막 이런 또 정치적인 또 일종의 수를 또 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도 저는 살짝 들거든요. 업계 얘기를 네. 조금만 드리자면 네. 현장에 있는 이제 그 정치부 기자들은 이것 때문에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시간이 이런 시간이 제일 짜증나는 시간이거든요. 짜증나죠. 예, 12시 넘어가지고 예, 갑자기 나와가지고 1시 넘어죠. 1시 넘어서 네. 나와가지고 그리고 언론 네. 기사 하나만 나고 네. 1시간 정도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기자들이. 네. 그 매일 신문인가에서 먼저 터트리고 예.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한테 오히려 물어봐요. 혹시 국민의힘 사정 들어본 적 있느냐. 그러니까요. 참. 아이. 근데 저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하고 사과하고 했어야 된다는 그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게 약간 오버랩되는 게 이재명 민주당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겸이라는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서 그걸 이제 덮어준 것처럼 네. 결국 이제 역사는 누가 더 잘못했냐 이걸로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에 맞습니다. 평가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제명이라는 거의 극약 처방을 한 것이 결국 그러면 어느 쪽이 더 그 정당한 건가를 나중에 평가해 볼 때 네. 오히려 명분을 줘버렸을 수도 있다. 한동훈 대표가 피해자인 것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결과가 됐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이 과연 윤리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어떤 그 전에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참 그 너무나 안타깝다. 참 공교롭게도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를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하고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 대표를 또 제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딱 겹쳐 일어나서 네. 한쪽이 다른 쪽을 덮어버리는 예.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제 있어요. 정말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13종 비리 세트 막 이런 식의 지금 그렇죠.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글을 쓴 부분에 대해서 그 제명을 한 일테면 이게 저울을 두고 보면 이게 저울 무게가 맞나 하는 경중이. 느낌이 이제 드는 근데 거죠. 좀 행위 자체는 거시기했죠. 아무리 거시기 그래도 하죠. 그렇지 그런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맞습니다. 그 자기 당의 대통령을 그 대통령 가족들이. 가족을 씹는 얘기를 가족들이 동원이 돼서 네. 그걸 아무리 익명 게시판이라고 네. 하더라도 참 근데 정말, 저는 그 네. 부분은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쪽팔릴 일이지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제명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불거지기 전에 네. 어떻게 좀 수습을 하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그걸 좀 통크게 짚고 넘어가고 무릎을 꿇을 일이 있으면 꿇고 머리 숙일 일이 있으면 숙이고 그렇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딱 걸려가지고 마치 넘을 수 없는 허들이라도 앞에 가로 놓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것에 지금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고 맞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그 지금 그 모습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댓글 보면 어떤 분들은 뭐 한동훈은 무죄다 왜 너네 지금 한동훈을 조직했느냐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호선인 맞다, 윤리위원회가 이호선 맞다. 막 이제 이러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많은 분들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저 당은 왜 저래? 어우 개 짜증나. 뭐 사실 이런 맨날 싸우고 저러고들 있냐 이 느낌밖에 없어요. 그럼요. 사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는 뭐 어차피 이 부분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일찍 봉합할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말 이참에 바로바로 정리를 하고 정말 뭐 장동혁 한동훈이 둘이 머리 끄댕이를 잡고 싸우던지. 뭐. 근데 어제 네. 이준석 대표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동혁과 한동훈 사이에 감정 싸움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다른 자리에서 그런 비슷한 말을 했대요. 장동혁 대표가 한때 자기 옆에서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있었던 사람 비슷하게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거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네. 어마어마하게 심리적 네.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타격을 받았다고 할까? 용서할 수 없는 가령 한때 그랬거든요. 이준석과 안철수 두 사람 사이에는 공천 문제로 불거진 앙금이 10년째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뭐 그 얘기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 한동훈 장관 시절이었고 당대표 시절에 야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너를 많이 키워줬는데는 키워줘요? 누가 나를 키워? 막 이러고 화를 냈다고 개똥 하는데 같은 소리라고. 지금은 이제 이를테면 이제 장동혁 대표가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준석 네.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네. 키워준 걸로 따지자면은 네. 이준석 대표 입장이 국민의힘 모든 대표들보다 자기가 선배래요. 예, 내가 다 키웠다. 예, 장동혁 공천 준 사람도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키웠다고 얘기할 수 있대. 절대 그러나 그런 말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입당했을 때 제가 그 비슷한 시기에 저도 이제 그 입당을 했거든요. 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이었잖아요. 비대위원장이 됐고 그때 지명한 그 인사 중에 가장 이제 파격적이고 큰 기사가 됐던 게 장동혁 사무총장을 임명한 거죠. 예. 그때 이제 그 0.5선이 0.5선. 맞아요. 맞아요.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아직 초선 중에서도 이제 그런데 파격적으로 당 사무총장을 해서 선거를 지휘하는 네. 그런 거를 했었던 건데 그때는 사실 이제
한동훈 대표도 비대위원장이었어요. 당원들이 뽑은 대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사무총장이 나의 뭐 스텝이었다. 그것은 이제 사실 정확한 표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사실 장동혁 총장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당에 늦게 들어온 뭐 자기보다 나이도 사실 몇 살 아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도와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치러져서 한동훈 대표가 당원들에 의해서 대표가 됐을 때는 장동혁 그 현 대표는 그때 역시 투표를 통해서 수석 최고위원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한동훈 대표가 나를 스텝으로 해준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도 투표로 뽑힌 거거든요. 그런 관계들 속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스텝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마 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불쾌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키웠다. 크기는 누굴 키워주니? 자기가 그냥 알아서 크는 거지. 아 저는 말할 수 각자 있습니다. 알아서. 저를 키운 팔알은 박은주입니다. 네. 그건 내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결국 이게 최고위에서 최종 의결이 될 거냐까지 네. 이어질 텐데 네.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네. 우재준 양양자 위원 말고는 예. 이 윤리위원회 감사 결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없고 아, 최근에 또 이제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 네, 이렇게 보시죠. 지명직 최고위원 중에서 조광한 광주시장 들어오셨잖아요. 네. 이분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맞아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투표 표결까지 가면은 아마 윤리위원회 결과가 그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될 텐데 좀 조금 아까 단독 보도 나온 걸 보면 나양자 의원이 이거 전당원 투표에 붙이자. 아, 윤리위원회 결과를 최고위에서 의결하지 말고 네. 요거를 이제 어떤 논리로 이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반대할 거냐 거부할 거냐가 중요한 네. 것 같고 전당원 투표 붙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건 그렇습니다. 의원총회하고는 관계 없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내 의원이 아니니까. 아, 그렇군요. 네, 김병기 대표 같은 경우는 제명 결정을 할 때 이제 윤리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의원의 절반의 일단 동의를 얻어서 이제 해야 된다는 과정이 있지만 네. 원내 인사가 아니니까 아닌 것 같은데 네. 지난번 대선 때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총리의 그 후보 교체 설 때 네, 전당원 네. 투표 해보니까 네. 한덕수로는 안 된다라는 우리가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전당원 투표로 붙이면 또 모르겠다 이거. 네. 네. 그때 이제 당원들이 부결시켰던 이유는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그게 김문수보다 한덕수가 낫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절차에. 그렇게 그 절차를 한밤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바꿔버린 것은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전당원 투표를 붙인다. 저는 괜찮은 해법, 정치적으로는 괜찮은 해법이 아닌가. 장동혁 대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안 없죠. 받아들일 것 받아들일 같은데. 이유가 없죠. 네.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했으면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제 느낌이고요. 일단 한동훈 대표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이걸 메시지로 냈어요. 네.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거 없이 법정에서 증거 없이 네. 그렇게 했다는 거 네. 이게 민주주의 반하는 것이다 이제 네. 판단하는 것 같고.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이제 윤리위원회 결정문을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분석을 하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만 아주 짧게 한 문장으로 내놓고 그다음 뭐 자세한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김병기 의원 제명 관련해서 결정문 나왔습니까? 그건 이제 윤리심판원이 네. 며칠 뒤에 낸다 이렇게 돼 결정문 있습니다. 안 그렇죠.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네. 안 나왔어요. 근데 참 국내는 빨리 내네요. 성격이 급하신 편? 네? 그 윤리 네. 중앙윤리위원장이 네. 가천대 교수인데 네. 이런 여론 조작에 대해서 전문가래요. 여론 조작? 예, 여론 조작 이런 거를 연구하신 교수님이어서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평소에 할 얘기가 많았고 네. 그래서 그 어제 결정문이 이제 네. A4 용지로 8장 이 원고지 분량으로는 48장 분량이 네, 네. 되는데 네. 거기에도 보면은 네. 이제 그런 여론과 관련된 그 학자적 어떤 그 이 논리가 굉장히 많이 가미가 돼 있다. 예. 그런 분석도 있어요. 가미돼 있으면 뭐하니 팩트가 틀렸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그 아이디가 활동했다는 거랑 그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거는 네. 굉장히 결정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네. 건데. 정정문이 나오는 순간 네. 좀 이제 모양이 빠지는 거죠. 네, 모양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번복이 되더라도 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서 정치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아 그렇습니까? 너무 반발이 심합니다. 이게 번복이 되더라도 또 안 그러겠습니까? 또 다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또 징계하려 될 거고 네. 계속해서 그런 시도가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국민의힘에서 나와서 본인만의 독자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창당을 하든지 지방선거에 맞춰서 본인만의 어떤 실력을 보여준다던가 그런 뭔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되는 대안을 이제는 제시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분이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은 적이 너무 많고 장동혁은 같은 편이 너무 없다. 아니 그 당장 저희 개혁신당도 한동훈 대표 되게 좋게 평가했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도 초기에 보수 진영에서 이런 사람은 있어야지 네. 라는 말을 방송에서 입 밖으로 꺼낸 적이 많아요. 예. 근데 한동훈 대표는 안 그래요.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열등감인지 시기와 질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장례찬 최고를 통해 가지고 대응사주 시키고 우리가 막 그 이낙연과의 합당이 불가피해 가지고 됐다가 파기됐는데 그걸 가지고 뭔가 국가 보조금을 타먹으려는 그런 세력과 작전으로 막 치부하기도 했는데 정작 본인이 당 대표로 있었을 때는 위성 정당 만들어서 국가 보조금 타먹고 막 이런 앞뒤 안 맞는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자꾸 본인만 잘났다라는 식으로 정치를 할까?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게 내가 동의하지 않는 세력과도 손잡을 줄 알아야 되고 네. 깨끗하게 자신의 잘못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진짜 정치인이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발끈발끈하고 나만 잘났고 내가 최고고 나의 논리만 맞다라는 걸 계속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고립되잖아요. 당내에서도. 술을 마실 줄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무엇보다 어저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 윤석열로서 사형이 이제 구형된 날인데 사실은 어저께 같은 날은 한동훈 전 대표도 일종의 전 참회록을 썼어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맞아요. 그 말이 정답이네요. 예,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해서는 안 될 판단,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데 상당 부분에 저는 뭐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기여의 몫이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 지금 정확한 부분을 짚어주신 네.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민의힘에 이제 가령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했던 그런 분들이 거봐 내가 뭘 했어 이런 반응을 보일 게 아니라 네. 같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네. 숙이고 통탄을 하는 네. 이제 그런 반응이 좀 나와줬으면 네.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저는 그런 기준이라면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자유롭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권 출발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이 왜 정말 보수의 실패로 이렇게 귀결이 됐는가, 윤석열 정부의 이가 왜 결국 끝에 이렇게 파탄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서 혹은 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수의 관여됐던 분들이 정말로 자기 반성적 태도와 내가 정말 선배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옳았다. 거봐 내가 윤석열 안 된다 그랬잖아. 이런 말이 아니라 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목격하게 되었는가.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가. 정말 이런 것들을 한번 어제 정말 오늘부터 진작에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안 되고 있다. 뭐 이게 특검이 정치적 수사로 정말 뭐 100% 소설은 아닙니다만 정말 정치적 수사로 가득한 이런 정말 논거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먼저 자기 반성이 있은 후에 그다음에 이 논거가 얼마나 그야말로 정말 공상을 거듭했는지도 좀 공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